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이어가지고 떡국을 만들 건데요. 이게 지금 떡볶이 떡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한국인이 작년 통계로 55명밖에 안 살아가지고 떡국 떡을 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이 떡볶이 떡으로 이 만들어 볼 건데 아마 그 조랭이 떡국이라고 그 북한식 떡국이랑 모양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 거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썰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개로 썰면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요만 하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넣으면 안 섞여려나? 자, 해서 다 잘라서 물에 불려야 된대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떡국도 좀 처음 해보는 건데 지금 저기 뭐 백종원 씨의 레시피인가? 그 레시피 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 만들면서 이것만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죠. 저번에는 그 뭐냐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성격과 유전자 그리고 이제 사회 뭐 관계.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아이고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게 유전자가 42% 정도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부모의 영향이 한 3% 조금 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게 이제 한 52%, 53%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거의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의 영향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뤄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유전자만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아닌 건 아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유전자 얘기만 이렇게 거의 50분 동안 떠들었죠. 유전자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사람 생각이 그러면은 뭐 다 필요 없고 유전자가 그러면 짱 아닌가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반대로 또 사회의 영향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요리가 이게 제가 요리를 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간하고 요리를 하는 시간하고 이게 맞출 줄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이야기를 일부러 좀 짧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유전자의 영향이 이제 52% 정도 되는데 52%좀 넘어요. 그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 개 영역으로 나눠요. 어떤 세 개 영역으로 나뉘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관계 체계라고 하는데 다 체계가 붙어요. 체계가 이제 시스템이죠. 관계 시스템. 이제 두 번째가 사회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위 시스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관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성장을 해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는 사람도 만나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부모죠.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제 그 부모의 뭐 형제 자매들 그런 이거 물에 넣어가지고 불렸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만나고 그리고 학교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도 있어요. 학원 선생님하고 또 학교 선생님은 좀 다른 거 알죠? 그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 리액션을 취하는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관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도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부모 앞에서 할 행동하고 선생님 앞에서 할 행동하고 친구들 앞에서 할 행동하고 다르다는 거를 아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사회적인 스스로의 롤, 그러니까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물에 불려야 되는 거지. 이거 좀 물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나요? 잘 몰라서,
이 떡을 처음 해봐요. 이 떡으로 뭘 만들어 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해야죠. 아, 뭐 얘기하다 말았더라? 고기 한번 씻어야지. 예, 그 이제 롤 자신의 이제 역할을 사회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이게 두 가지를 잘 동시에 못해요. 네. 한 가지 일만 해야지. 명상을 잘 하려면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서 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은.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로 또 넘어가는데 자, 일단 이거 좀 씻고요. 고기를 200g을 사라고 했는데 100g 정도밖에 200g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볶으려면은 좀 작게 썰어야겠죠? 롤 얘기만 지금 3번 하네. 전 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롤이 아니라 역할, 롤플레잉 게임 할 때 그 역할 게임을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인데 MMO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간에 요새는 명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명주하세요, 명주. 예.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자꾸 일로 넘어가지? 예. 그런 이제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의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역할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구분하면서 그것이 이제 성격으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 오면은 옛날에 우리 저기 누구의 개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심리학을 전공을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큰일 나는데.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개한테 그 종소리 들려주면서 밥 줬더니 침 흘리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이름이. 아무튼 그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자극과 반응이 있듯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면 굳혀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굳혀지는 성격의 한 부분이 있고요. 사회에서 오는 그 성격의 한 부분이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애들은 부모가 오냐오냐 키웠더니 좀 싸가지가 없더라. 지방 부분은 버려야겠어. 싸가지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게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현대사회는 옛날하고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도 학교에 가면은 그렇게 오냐오냐 부모에서 앞에서 했던 짓거리 그거 선생님 앞에서 하면 뒤지게 쳐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뒤지게 쳐맞는구나. 사회에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니까 내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하다가 사회 나가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거지. 또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제 막 분출하는 거. 예.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요즘 사회는 어떠냐면은 부모도 오냐오냐고 학교 갔더니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 내가 했는데 별로 이렇게 누가 뭐라 안 해. 선생님이 뭐라 안 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면 이제 부모가 쫓아와가지고 막 오히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혼내주는 사람이 잠시 일회성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버리면 그 새끼만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만 나쁜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 되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엄격하구나,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학습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내가 구분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게 이제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2차적으로 또 두 번째 2차적인 게 1차적, 2차적이 아니라 이제 여기 순서는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요즘 애들도 그렇잖아요. 티니파 있고 요새 뭐죠? 또봇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유치원 가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내가 전날 봤던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랑.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내가 들어간 그 공동 구성체 조직 안에서 모두가 그 열망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또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티니핑?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이거 또 뭐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가치를 애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그 사회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동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사회가 정말 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학교 가면은 당연히 공부가 최대 가치죠. 학교 안에서는.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제 학교라는 그 거대한 조직체 안에서는 그 가치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공부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구나. 어떤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학교에 가면은 뭐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이제 규칙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내면에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티니핑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은 그거겠죠. 그다음에 좀 더 크면은 좀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그 연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연애에 또 관심사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용유를 넣으라고 하는데 식용유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거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식용유 참기름과 식용유를 한 스푼 달궈진 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좀 달궈볼까? 아까 방금 씻어가지고 물이 쏟았네. 뭐 얘기해? 잠깐만 넣으면서 얘기를 하겠어. 식용유 완전 새 거예요. 오휴. 뭐 얘기하다 말았죠? 네. 자꾸 이거 만들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저 혼자 주저주저리 떠드는 어차피 뭐 많이 보지도 않잖아요. 많이 보지도 않으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는 거고 뭐 아닌 분들은 안 보는 거고. 자, 뭐 보시는 분들 고맙죠 제가. 아무튼간에 자, 한 스푼. 맞다. 이거 중국식 숟가락이어가지고 좀 크거든요. 국력이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숟가락 머리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국식 젓가락도 이제 중국 이제 일본식 젓가락 우리나라 게 더 얇잖아요. 그런 거여가지고 조금 다른데 아무튼 맞겠죠. 뭐 기름 조금 뭐 더 들어간다고 뭐 음식이 망할라나? 아무튼간에 이거 좀 끓는 동안에 또 대파랑 이거 다 씻어놓은 거예요. 이게 대파 맞나요? 비슷하게 생겨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거를 절반을 잘라야. 잠깐만. 씻어야. 고기를 한 거를 또 했나? 모르겠다. 하고 씻으면 되겠지? 하고 대파 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먹는 거. 파 냄새 난다. 이 부분을 먹는 건가? 이거는 냉장고에 넣고 신선실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제가 범죄학 논문을 썼잖아요. 석사 때 석사를 이제 범죄학을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내가 속한 사회가 이제 범죄를 좀 조장하는 사회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보면은 그 도둑질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얻었다 막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자꾸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학교라는 거에서 큰 틀에서는 이제 공부라는 것을 최대 가치로 이렇게 좀 여기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위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하위 조직하고 함께 친해지는가. 그 안에 뭐 일진도 있고 뭐 오타쿠 이제 관심사 가진 애들도 있고 공부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 어떤 하부 조직체 내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게 하위 조직이라고 하위 조직이 하위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하위 문화에 내가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제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맹모 삼촌 지교 그러잖아요. 그 맹자 엄마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너 공부해라라고 맨날 회초리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맹자 엄마는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뭐시기냐 그게 아니라 그게 뭐죠? 스무고개인가? 아 나도 이게 말을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니까 헷갈려. 아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막 닥달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이런 이제 시각에서 맹자 엄마가 그러신 거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엄마예요. 굉장히 현명한 엄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 엄마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동네로 가니까 이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에요. 맹자 엄마가. 자 이거를 썰기 전에 이제 그냥 다진 마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늘을 이거는 이제 다 까가지고 다져야겠죠? 잠깐만 그릇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맹자 엄마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예, 그런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휘 체계거든요. 이제 지휘 체계는 뭐냐면 이 성장 과정에서 폭발을 하네. 좀 약하게.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그 조직 안에서 아까 뭐 하부 조직이 있었고 뭐 학교라는 이제 큰 대문화가 있었고 본 문화죠. 그게 있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 보면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으면 성격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쌍둥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거의 뭐 그냥 길에서 무작위로 사람 데려와가지고 성격 비교하면은 그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크게 굉장히 큰 차이가 크거든요. 쌍둥이 사이에 그 성격 차이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큰 차이는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쌍둥이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들 보면은 형 누나가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성격 형성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이제 쌍둥이들한테 똑같이 대하지 않는데요. 저는 쌍둥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쌍둥이를 안 커서 들은 얘기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쌍둥이는 이제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쌍둥이 한 놈은 형이고 한 놈은 동생이니까 한 아이한테는 형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부모가 이제 한 아이한테는 동생으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지휘 체계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조직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연구 결과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그 남자가 키가 얼마나 컸냐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이렇게 좀 월등히 컸으면 그 분명히 이제 신체적으로 강하니까 리더의 자리를 꿰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장 자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좀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가짐으로 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좀 도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말도 더 잘하고 이러한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하고 남자 같은 경우 키하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성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가의 이 가능성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 0.6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회학 연구에서는 0.6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뭐 1대1로 그러니까 0.6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1이 나오잖아요. 그건 100%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키가 이렇게 크면 100% 이 사람은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0.6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의미가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키가 크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제 아는 사람은 키가 큰데 뭐 잘 못 사는데요.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가능성이 높다.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쁜 애들이 마음도 더 예쁘다, 마음도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이에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막 1이어가지고 상관관계가 1이어가지고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쁜 애들이. 근데 이제 근데 얼굴은 내가 키는 조절이 불가능한데 얼굴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원래 못생겼는데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격이 형성되는 그 거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얼마나 예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얼굴 바뀐 거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마음도 예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굴은 겉으로는 못생겼지만 막 그래가지고 뭐 개구리 왕자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미녀와 야수 내면을 봐야 된다.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힘이 세면 힘이죠. 키라는 게 더 높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키 큰 남자한테 끌린다는 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이제 좀 계속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어떤 여자는 키 작은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도 있고 키 큰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키 큰 남자한테 끌렸던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결혼을 하겠죠. 그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들은 그 키 큰 남자가 지위가 높다 보니까 나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어요. 어떤 유전자? 그러니까 키 큰 남자한테 끌리는 그 유전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키 작은 남자랑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어서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키 커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저 키가 매우 작습니다. 키가 매우 작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뭐 내가 싫건 좋건 간에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의 그 수행 목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적인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야 돼. 거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키 작은 애들은 무조건 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라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키 작은 애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키 작은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힘이잖아요. 그 힘 말고 그 다른 영역에서 내가 그 성공을 했던 그러한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키가 좀 작더라도 평소에 공부를 잘했던지 뭐 다른 애들보다 뭐 그림을 잘 그렸던지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 뭘 잘 만든다든지 이야기를 참 잘한다든지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애들이랑 이거 너무 센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잘 찾아야겠다. 뜨거. 지휘체계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성공이라는 것이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보장돼야 되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는 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것도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막 많이 벌진 않아도 돈을 기본 수준보다는 좀 낮게 벌어버리다 보면은 당연히 위축되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이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느끼지 않고 내가 건전하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성공을 내가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커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도전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도전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유전자랑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실패한 자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도전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좀 도전도 안 하고, 그게 이제 둘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했던 유전자, 많이 하는 그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왔을 때 도전을 많이 하니까, 누구 좀 잘하네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너 이거 잘하네 하면서 잘한다 해주면 더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이제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좀 처음부터 위축돼 있던 유전자는 그냥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쟤 뭐야 병신이라고 욕도 안 해요. 욕도 안 하고 그냥 그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누가 엑스트라 이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영화 보면서 엑스트라 욕하는 사람 봤어요? 엑스트라는 진짜 욕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또 커버리다 보면 심리적으로 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게 제 얘기가 이게 다 자꾸 100%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까 상관관계 1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멍청하게 또 뭐 성급한 일감하나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능이 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빨리 제 영상을 끄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이게 사람이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대가리가 크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버리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빨리 관계를 그냥 끊는 게 답이더라.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이제 자꾸 이제 논문 쓰고 뭐 이러면서 타인에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뭐 가르쳐주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옛날에 심리상담사 할 때는 돈을 받고 하니까 그게 내 직업이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해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처음부터 나를 안 믿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한심한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과도한 일반화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지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별 볼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별 볼일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잠깐만요. 이게 좀 많이 잘 볶아졌어요. 여기까지 볶아졌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봐야죠. 물을 넣고 30분간 끓여서 30분이나? 제가 또 물을 샀습니다. 이 나라 물은, 수돗물은 못 먹지는 않은데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석회수가 그러니까 좀 상관없대요. 그래서 저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이제 커피 내려 먹을 때 그냥 석회수 쓰는데, 석회수 쓰는데 요거는 좀 있어 보여야 되는 요리니까 이 석회수가 물이 좀 뿌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뜨겁게 하고 막 이러면 뿌이해가지고 이런 요리를 할 때는 좀 있어 보여야 하니까 좀 비싼 물을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30분간 끓이라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고 설거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 했었죠?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쓸데없는 사람이랑 말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성공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이미 다 성장해버렸잖아요. 어쩔 거예요, 그거 이제 성장해버렸는데 이제 나라는 인격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런 건데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희창이어도 유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아도 그 아이가 맹자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어떤 건전한 사회에서 크고 그리고 이제 건전한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너 저 친구랑 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이사를 잘 가야죠. 저 이러면 또 너무 또 제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아파트로 이사 가라,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라. 근데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데로 이제 이사를 최소한은 안 가면은 좋겠죠. 예. 아니면 저기 뭐 할렘 가라든지 뭐 이런 데. 예.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 부모의 자식이지만 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랜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좀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내면 아이가 뭐 키가 크든 작든 그 재능을 발견해서 키워내면서 계속 승리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사회화 과정을 겪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2번 다녔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회화 과정을 못 겪었죠. 그 이제 또 그 관계책에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이때 이제 첫 사회화 과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못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관계 맺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하는 거 잘 못해요. 예. 사람의 좀 마음을 읽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연구하고 이런 거를 더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학교를 근데 1년이잖아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나머지 2, 3, 4, 5, 6학년 그리고 나머지 또 쭉 있는데 그걸 또 잘 보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과학 영재여가지고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요. 따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그거 했어요. 제 이제 과학 그거에 맞는 그거를 따로 거의 혼자서만 이렇게 하다 보고 누구랑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경험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경험을 못했고 그 대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영재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특출났던 거예요. 키가 작고 몸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제 재능을 알아봐 준 거예요. 제 재능을 알아봐 줬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그걸 지원을 잘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성공의 경험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이 협업을 잘 못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서툴러도 그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박사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학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기는 시켰는데 그 학원에 하나에 막 이렇게 집착해서 오래 다니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피아노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태권도도 보내주고 뭐 다 보내줬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마인드맵을 시켰어요. 마인드맵 굉장히 특이한 건데 마인드맵을 저를 과외를 거의 3, 4년 받았거든요. 3, 4년 받았다. 3, 4년 받았는데 그 마인드맵이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다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마인드맵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맵이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또 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거든요.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어떤 직관성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그러니까 사업가를 하시겠죠. 예. 잠깐만. 이거 거품을 버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러한 직관성을 키워줄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인드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이제 박사 논문도 그거와 비슷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이게 계속 그 거시적인 그 어떠한 연결성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불교의 연기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 책도 있어요. 불교의 연기와 불교의 사상과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책도 하나 나와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은 아니어가지고 영어로 된 책이어가지고 파일은 갖고 있는데 누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 알려주면.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는 아이가 건전하게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소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 그 두 번째는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그 노력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부모가 아이의 인격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학대를 하고 막 이러는 이제 부모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학대를 하면은 그거는 영향을 거의 100% 미칠걸요.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미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나올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끓어가지고 아마 이제 30분 끓이고 저 떡을 넣고 하면 이제 끝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착각하는 게, 우리 부모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휘 그 체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이제 리더로서 성장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리더로서 성장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나야 되잖아요. 최고가 되려면. 이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수준 낮은 데로 보내가지고 내 아이가 짱이 되게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 아이가 공부 쪽에 좀 재능이 있으면 오히려 더 공부 잘하는 이제 영재반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게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왜냐면 영재들 사이에 있어버리면 그 영재들이랑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천재가 될 수가 있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저기 어느 분이 그러시는 제가 또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 홍정욱이라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 성취하기 쉬운 꿈은 성취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갖다가 계속 너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별 볼 일 없는 성공을 자꾸 제공해 주면 안 돼요. 진짜 그 가치 있는 성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행복해 해주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이제 성공에 대해서 그런 성공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뭐 기뻐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애들도 알아요. 그냥 부모가 내 부모니까 그냥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관계체계라는 거. 관계체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받아들여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애들도. 바보도 아닌데 그걸 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그 성취할 만한 성공을 했을 때 기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끓고 있는데 30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끓고 나서 한 뭐 30분 지나서 뭐 육수가 좀 나온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넣고 해볼게요.